대표님들은 알 수 없는 직원의 횡령. 이제 소극적인 횡령을 알려주셨잖아요. 그렇지. 주문하고 뭐 이거 그 얘기했었지. 고도화된 횡령을 그렇죠. 알려줄까? 제가 알아두면 더 좋을 점들을. 그렇지. 조금 이제부터 간이 좀 커지는 그런 건데, 그래서 약간 그 금융기관 같은 데서 순환보직이라고 들어봤나? 순환해서 하는 거. 그러니까 우리 보면 담당자가 계속 바뀌잖아. 우리 법인 계좌 개설하고 막 그거 할 때도 보면 계속 바뀌고 하는 이유가, 한 사람이 계속 고인물이 되면은 이제 횡령 같은 거 하기가 되게 점점 쉬워지거든. 어떤 파악도 좀 되고 내가 한 거를 내가 계속 보고 약간. 근데 중소기업들은 사실 순환보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야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신입으로 딱 격리 직원님이 밖에서 왔어, 내가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소하게 뭐 주문하고, 물론 처음 앉자마자 횡령하고 이런 사람 없을 거고, 짧게 딱 보고 이제 지난번에 알려줬던 횡령 같은 걸 하다가 이제 보면 이제 거래처와 이제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데, 예를 들어 대금 지급 같은 걸 이제 하는 거지.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만약에 깔끔하게 격리 업무가 이제 계산서 딱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딱 돈 보내주고,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딱 보내주고, 이런 식으로 대금을 지급한다. 그러면 사실 횡령하기가 되게 어려워. 근데 지저분하게 대금 결제하고 이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꽤 많단 말이지. 예를 들어 상시 거래 관계에 있어. A라는 회사한테서 우리가 한 달에 거의 뭐 한 20번 뭐 이 정도 그 이상, 혹은 뭐 4, 50번 막 이렇게 막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. 근데 그때마다 또 그런 상대 거래처의 특징도 중요해. 만약에 예를 들어 1월부터 1월 말까지 딱 거래가 막 수십 번이 일어났는데, 그거에 대해서 정산을 해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한 장을 딱 발행을 만약에 한단 말이야. 그러면은 그 한 장에 대해서 돈 완전히 다 주고,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8,796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 돈 다 나가고,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도 사실 뭔가 좀 장난치기가 어렵지. 문제는 미지급이 일단 엄청 깔려 있어. 기본적으로 뭐 거래 대금도 굉장히 크고 막 몇 억씩 막 이렇게 거래하는데, 지금 미지급금 깔려 있는 게 뭐 한 7, 8억 된단 말이야. 그럼 7, 8억 미지급이 깔려 있는데 거기서 뭐 한 1, 2천 정도가 더 미지급이 있다고 해서 눈에 잘 띄겠느냐? 그게 그렇지가 않단 말이지. 그럼 회사에서 만약에 이제 그 결제도 이번 달에 지금까지 뭐 7, 8억 쌓여 있고, 이번 달에 추가로 뭐 매입한 게 우리가 한 2억을 매입했다. 그러면 뭐 대표님이 뭐 이번 달에는 뭐 돈 많이 없으니까 뭐 한 1억 5천 정도만 결제해, 뭐 이렇게 했을 때 돈을 1억 5천을 이제 다 그쪽으로 당연히 보내줘야겠지. 근데 그거를 계좌를 살짝 쪼개가지고 저교에다가 당연히 그 회사 이름 적어놔야겠지. 1억 뭐 1억 4천은 그 회사로 직접 보내고, 1,000만 원은 내 계좌로 보내면서 저교에다가 그 회사 이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야. 그러면은 사실 미지급금 관리도 서로 잘 안 되고, 저쪽에서도 근데 뭐 딱히 돈 달라는 얘기도 잘 안 하고, 매달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. 이번 달 미지급 뭐 얼마입니다. 우리 미수금 얼마입니다. 이렇게 정리해서 계속 보내주는 것도 있는데, 상대 쪽도 격리 업무가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야. 서로 잘 몰라. 얼마가 쌓였는지도 모르고. 근데 거래는 계속 되니까 그런 경우에 자기 계좌로 계속 보내면서 저기에다 이름 적어놓고 이렇게 딱 보내는 거지. 1,000만 원 보내봐. 1,000만 원도 솔직히 좀 쫄리니까 한 300, 200 그 정도만 이렇게 해보는 거야. 근데 아무도 모를 거야, 보통 그런 경우에. 계좌 저기 제대로 찍혀 있고, 그러면은 뭐 1억 5천 보내라고 했는데 1억 5천 나가 있고. 근데 뭐 물론 쪼개져 나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상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, 대표가 보니까 계좌 체크도 잘 안 해. 나만 보고 있어. 결국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보면 힘들어지는 거고, 나만 하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빈틈이 자꾸 생긴단 말이지. 그런 경우에 간이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. 100만 원, 200만 원 하다가 500만 원 해보고, 1,000만 원 해보고, 2천만 원 해보고,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나가는 거지. 나간다고 해도 다음 격리 업무 담당자가 왔을 때 바로 못 알아챈다고. 왜냐면 서로 맞춰보지 않는 이상. 왜냐면 이 사람은 받을 돈이 더 많다고 생각할 거고, 우리는 더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할 그 차액만큼을 이제 횡령을 한 거니까. 그런 것들. 그래서 이제 횡령 많이 또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, 뭐 또 어떤 경우에는 아까 뭐 물건 사는 거, 그런 거 할 때 요런 거는 이제 은근히 좀 자주 있다. 보통 이제 가족이나 친구 중에,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그 사무용품 이런 쪽인데, 내 옛날에 어떤 학원, 되게 좀 큰 학원 좀 맡았던 적이 있었어. 대표는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했는데, 그냥 기존에 있던 격리 직원 나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몇 번 격리 직원 바뀌면서 계속 안정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들어갔던 거였는데, 사무용품을 엄청 쓴단 말이야, 학원 같은 경우에. 종이, 왜냐면 교재 같은 것도 다 직접 만들고 하니까 A4 용지 겁나 쓰고, 프린터기 막 이런 거 하고, 이제 뭐 펜이랑 뭐 특히 이제 보드마커 막 이런 것도 진짜 엄청 쓰고, 그 제본할 때 쓰는 링부터 시작해서 뭐 제본 기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무용품 엄청 쓰는데, 그냥 그때그때 보면 몰라. 왜냐면 우리도 몸무게 살이 계속 찌고 있잖아 지금. 근데 잘 모르지. 하루에 막 20g, 30g씩 찌니까 이게 모른다고.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5kg 쪄 있으면 그때는 바로 확 느낌이 오는데, 살이 그렇게 안 찐다. 100g, 뭐 많이 쪄봐야 100g 뭐 이 정도만 찌니까 잘 모르는 것처럼, 거기도 약간 그런 식인 거야. 사무용품이 계속 비싸게. 그때 당시에는 당근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때여가지고, 거기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격리 직원 친구가 뭐 여기 알파문고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야. 그럼 거기다가 얘기를 하는 거지. 그럼 회사에서는 뭐 주문하라고 이렇게 주문만 넣는단 말이야. 뭐 A4 용지 10박스랑 뭐 펜 뭐 몇 박스랑 뭐랑 뭐랑 해가지고 뭐 주문 넣으라고 이제 하면은, 그럼 그거를 자기 친구는 알파문고에다 주문을 넣어.
그럼 뭐 카드로 결제를 하든 그러면 원래 300인데 400만 원으로 결제를 하는 거지. 그러고서 뒤에서 50만 원씩 이렇게 반땅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거. 근데 요즘에는 당근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니까 그런 거 주문할 때 조금씩 더 시키는 거야. 그래갖고 A4 용지 같은 거는 은근히 잘 팔린단 말이야. 휴지도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당근 중고로 막 팔리니까 더 많이 주문한 다음에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일부 자기 집으로 주문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당근에서 팔아가지고 현금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.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지난번에 했던 거는 한 달에 뭐 몇만 원, 10몇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요거는 뭐 많이 하면 한 달에 한 4, 500 이상 가능한 그런 거겠지. 그래갖고 그때 맞아. 그게 횡령이 밝혀지게 됐던 게 뭐였냐면은 학원이 매출이 계속 줄고 있었어. 근데 소모품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. 그때까지는 몰랐던 거야. 대표도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. 왜냐면 300만 원 결제했던 게 뭐 310만 원, 305만 원, 뭐 320만 원, 330만 원, 뭐 40만 원, 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니까 매번 그냥 고만고만 하니까 잘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월별 우리가 손익 보고 이거 만들잖아. 그렇게 해서 소모품비 이제 학용품비가 좀 많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딱 놓고 나니까 그게 추세로 보면 이상한 게 보이거든. 매출이 그때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소모품비 그 학원 그 사무용품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. 그러니까 대표가 이게 좀 이상하다, 뭔가 이상하다 이제 느낌이 나잖아. 그럼 둘 중에 하나겠지. 물가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했거나 혹은 뭔가 더 많이 주문했거나 매출이 줄어드는 이유가 잘못됐거나 매출이 뭐 미수가 많이 쌓였다든가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다 따져봐도 아닌 거야. 사무용품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같은 물품을 다시 주문해 보니까 그 전에 주문했던 게 뭐 한 400 뭐 이 정도 주문했던 거가 지금 인터넷 최저가로 그냥 쿠팡에서 주문하니까 뭐 200 몇십만 원 이렇게밖에 안 나온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한 거지.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죠?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려면은 아까 말했듯이 최대한 일을 쪼개놓는 게 맞아. 아까 일반 회사에서 매입대금 지급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. 그러면은 지급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거 확인하는 사람 따로 있고 혹은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맞춰보는 거야. 우리 A, B, C, D만 거래처가 있잖아. A한테 우리 너네한테 줄 돈 100만 원 남은 거 알고 있지? 30만 원 남은 거 알고 있지? 뭐 50만 원 남은 거 알고 있지?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을 하면 저쪽에서도 확인을 같이 크로스로 할 거 아니야. 그러면 아닌데 우리 받을 돈 50만 원인데 왜 30만 원이야? 이렇게 얘기 나오면 20만 원 왜 다 나간데 우리 통장 보니까 이제 그러면 다 드러나겠지. 근데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애당초 경리가 그런 생각을 못 하겠지. 바로 걸릴 거 뻔히 드러나니까. 그런 식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어차피 못 막아. 마음 먹고 하면은 한 번은 그것도 할 수 있어. 하고서 바로 튀면은 그냥 하는 거겠지. 근데 적어도 금액이 크거나 막 이렇게 걸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시스템을 갖춰서 애당초 내가 이거 하면은 걸리겠구나라는 시스템을 갖춰 놓는 거.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사무용품, 그 비품 뭐 이런 것들은 지출 결의서 올릴 때 비교 견적 올리게 하는 회사들이 가끔 있어. 그래서 그 학원도 결국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왜냐면 우리가 격리 아웃소싱을 한다고 해도 그런 비품 주문해주고 이런 것까지는 못 하잖아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제안을 했던 게 그 할 때마다 비교 견적 쿠팡에서 최저가 나온 거를 같이 첨부해서 올리라고 했단 말이야. 그러면 격리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다가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냐고. 드러나. 바로 드러날 테니까 못 하겠지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애당초 원천 차단은 못 하지만 그 사람이 뭔가 횡령하고자 하는 사람이 봤을 때 이건 하면 무조건 바로 걸리겠구나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은 애당초 그런 일 자체가 일어나기가 힘들다. 그러니까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갖춰 놓는 거야. 설계가 좀 필요하다. 설계가 필요하지. 그 지출결의서를 설령 내가 쿠팡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걸 검토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도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언젠가는 한번 볼까 하고 쑥 보는 순간 바로 걸리는 거잖아.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아예 없으면은 뭐 걸릴 수가 없지. 뭐 품목 봐가지고 뭐 카드 영수증에는 그냥 한 방에 그냥 뭐 70만 원, 80만 원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거보다는 뭔가 그렇게 언제든지 보면 걸릴 수 있다라는 그 위협감 하긴 좀 뭐하고 뭐 그런 것들을 분위기를 잘 조성하는 거 그렇게 해놔야지.